여러분, 오늘은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황혼 재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올해로 68인데요. 주변에 재혼하신 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황혼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미 각자의 인생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죠. 제 친구 김영수 씨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김영수 씨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3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경로당에서 만난 여성분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 상대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죠. 그런데 김영수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자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재산 문제도 있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 씨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기다렸어요. 6개월 동안 김영수 씨는 그 여성분과 만나면서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외롭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 여성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했죠. 동시에 재산 분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없앴어요. 결과적으로 큰아들도 마음을 열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재산 문제를 숨기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려 하면 자녀들의 불신만 커집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네에 사시는 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5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상대 남성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 조심하라고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재혼 전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대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했죠. 각자의 재산은 철저히 분리했고 생활비도 정확하게 나눠서 냈습니다. 이렇게 2년을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자녀들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대방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아끼며 잘 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줄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재혼 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깔끔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사 시간도 정확한 분이었죠. 그런데 재혼 상대는 정반대였습니다. 늦잠을 자고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식사도 대충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더군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쌓이기 시작했어요. 양치질하고 수도꼭지를 안 잠그는 것, 신발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싸움이 됐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고 재산도 일부 합쳤던 터라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했고 자녀들까지 나서서 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바로 동거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나이에도 동거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적어도 1년은 함께 살아보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식사 습관, 청소 습관, 돈 쓰는 방식, 친구들과의 관계, 취미생활 등 모든 걸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누구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재혼 전에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는 재혼 후 상대방의 지병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한 당뇨였는데 숨겼던 거예요. 결혼 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후로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어 하시더군요. 물론 사랑한다면 아픈 것도 함께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재혼 전에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거죠. 재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황혼 재혼 실패 사례가 재산 문제 때문이었어요. 어떤 분은 재혼 후 배우자 명의로 집을 옮겼다가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또 어떤 분은 통장을 공동 명의로 만들었다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혼 전에 반드시 재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한다. 상속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처음에는 써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또 하나, 각자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재혼한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자녀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제 친구는 재혼 후 상대방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 돈을 쓰고 무엇이든 사주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상대방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했고 자신의 자녀들은 소외감을 느꼈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예의를 갖추되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주거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집을 구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각자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살면 계속 과거와 비교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이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종교가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재혼 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고 다른 분은 오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한다고 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 절에 가는 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각자의 신앙을 인정하되 상대방의 종교 행사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명절 제사도 2가지 방식으로 따로 지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이렇게 하니 오히려 평화로워졌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치적 성향까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재혼 전에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편이죠. 지지하는 당이 다르면 매일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간에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친구 관계도 재혼 후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났는데 재혼하면 배우자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재혼 후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난다고 하소연하더군요. 배우자가 싫어한대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걸 못마땅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미리 정해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미리 알린다. 귀가 시간은 지킨다.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배려하는 거죠. 경제활동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나이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제 동생은 재혼 후 작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무료해지더군요. 일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배우자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각자 할 일이 있으니 더 좋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오히려 답답할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식사 문제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음식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맞춰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식사 때문에 매일 신경전을 벌입니다. 한 분은 짜게 드시고 한 분은 싱겁게 드시는데 같이 식사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각자 따로 음식을 해먹거나 간을 따로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리를 누가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남자분들 중에는 평생 요리를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혼 상대는 당연히 남편도 요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이야기해야 해요. 요리는 누가 할 것인지, 설거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젊은 부부들처럼 가사를 분담하는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성생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감해서 많은 분들이 피하는데 오히려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성에 대한 욕구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 분은 재혼 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배우자가 기대하는 것과 자신의 상황이 맞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솔직하게 대화하고 나니 서로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도 함께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혼 후에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병원 가는 것을 도와주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너무 건강에 신경 쓴다고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이것 먹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매일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적당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강요하지 않되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죠. 서로가 어른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행도 재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행 스타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편하게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고 어떤 분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북적이는 곳을 좋아하죠. 한 부부는 첫 여행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한 분은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이곳저곳 다 보고 싶어 했고 다른 분은 느긋하게 쉬고 싶어 했어요. 결국 둘 다 만족하지 못한 여행이 됐습니다. 다음 여행부터는 미리 의논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하루 일정을 어떻게 짤지 함께 계획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즐거운 여행이 됐다고 합니다. 취미생활도 재혼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춤, 노래, 사진 뭐든 좋아요. 하지만 억지로 같은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 분은 낚시를 좋아하고 다른 분은 독서를 좋아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취미를 무시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낚시 가는 걸 이해해주고 책 읽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거죠. 서로의 즐거움을 응원해주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반려동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이에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살 때 외로워서 키우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재혼할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동물을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문제로 재혼을 포기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강아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상대방은 동물을 극도로 싫어했고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함께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만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같이 돌보다 보니 애착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둘 다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혼하면 상대방의 손주들도 생기는 거니까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 어떻게 지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재혼 후 명절이 너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 가족, 상대방의 자녀 가족을 다 챙기려니 체력적으로 힘들더래요. 결국 돌아가면서 만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의 손주와 상대방의 손주를 차별하면 안 되겠죠. 같은 금액으로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장래 문제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디에 묻힐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재혼 배우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 사이에 장례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인이 원하던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양쪽 다 상처만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재산 분배는 물론이고 장례 방식까지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수령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재혼하면 수급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분은 재혼 후 연금 수령자를 배우자로 바꿨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알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한 거죠.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재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무슨 일이든 대화로 풀어야 해요. 혼자 속으로 사귀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제 친구 부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분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고마웠던 일, 서운했던 일까지 다 나눠요. 작은 불만도 그때그때 이야기하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는 비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면 방어하게 되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안 했다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설거지까지 하려니 힘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미안해하고 다음부터 신경 쓰게 됩니다.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더 어려운데 재혼 생활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어떤 분은 평생 사과를 안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재혼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감사 표현도 자주 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매일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줘서 고맙다. 약 챙겨줘서 고맙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신체 접촉도 중요합니다. 꼭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산책할 때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재혼 생활의 어려움을 나눌 사람도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병이 됩니다. 가까운 친구나 형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험담을 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저 어려움을 토로하고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만 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노인 상담 센터도 많고 부부 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제 지인은 재혼 후 6개월쯤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갈등이 계속 반복돼서 힘들었대요. 상담사의 도움으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됐고 대화 방법도 배웠습니다. 지금은 훨씬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독립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용도는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든 물어보고 써야 하면 답답하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각자의 용돈을 정해두세요. 그 돈으로는 어디에 쓰든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과 밥 먹어도 되고 옷을 사도 되고 자녀에게 줘도 됩니다. 이런 자유가 있어야 숨통이 트입니다. 공동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활비는 공동 계좌에서 쓰고 각자의 돈은 개인 계좌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투명하면서도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을 어떻게 보낼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설날, 추석, 생일, 결혼기념일 등 챙겨야 할 날이 많아요. 어느 집에 갈지,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매번 싸우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명절을 번갈아 가며 보냅니다. 올해 설은 남편 쪽, 추석은 부인 쪽 이런 식으로요. 또 어떤 부부는 아예 따로 보냅니다. 각자 자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만나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재혼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예의를 갖추되 부담스러운 관계는 피하는 겁니다. 특히 재혼 배우자의 형제 자매들과는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나 부모 부양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전 배우자를 자꾸 언급하면 현재 배우자가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죠. 현명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인정하되 자주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전 배우자의 사진을 거실에 크게 걸어두거나 매일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억으로 가끔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상대방의 과거도 존중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건 금물입니다. 모두 과거가 있고 그 과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언제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 어떻게 돌볼 것인지, 요양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한 분은 재혼 배우자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돌봤는데 점점 힘들어졌어요. 결국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분은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있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자녀들도 결국 이해했고 좋은 요양원을 찾아서 모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방문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재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뜨거운 사랑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우리 나이의 사랑은 다릅니다. 따뜻한 동반자, 믿을 수 있는 친구, 외로움을 나눌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가슴이 두근거릴 필요는 없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그게 좋은 관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에게도 단점이 있고 나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 이웃 할아버지는 재혼 후 배우자의 잔소리가 심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잔소리가 사실은 걱정이고 관심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잔소리가 없으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꼼꼼한 건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세심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느긋한 건 게으른 게 아니라 여유로운 거고 말이 적은 건 무뚝뚝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재혼 생활의 성공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바꾸려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 내가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습관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고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피하거나 다르게 대응하는 거죠. 치약을 짜는 방식이 다르면 각자 치약을 쓰면 됩니다. 타협점을 찾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할 수는 없어요. 반반씩 양보하고 맞춰가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잠자는 시간이 달라서 고민이었습니다. 한 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다른 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처음에는 서로 맞추려 했는데 둘 다 힘들었습니다. 결국 각자의 리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일찍 자는 분은 안방에서 자고 늦게 자는 분은 작은 방에서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니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집안일 분담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합니다. 요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고 청소는 깔끔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꼭 반반 나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남편이 요리를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안 했는데 혼자 살면서 배웠대요. 지금은 거의 모든 식사를 남편이 준비합니다. 대신 부인은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고요. 둘 다 만족하는 방식입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같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약속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서로 허락을 구하기보다는 알려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친구들 만나고 온다, 동창회 간다, 병원 간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됩니다. 어디 가냐고 캐묻거나 누구 만나냐고 의심하면 답답해집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지나치게 투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큰 돈은 상의해야 하지만 작은 돈까지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한 분은 재혼 배우자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까지 확인한다고 불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도 보고해야 하니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대요. 결국 대화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는 서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 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실력 차이도 없고 함께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재혼 후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전혀 해본 적 없는 분야였어요. 문화센터 강좌를 함께 듣고 집에서 연습하고 작품을 서로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지냅니다. 이제는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해요.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거나 공원 청소를 하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일들이요.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손주들과의 시간도 함께 보내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손주가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정이 듭니다. 한 할머니는 재혼 배우자의 손주를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놀아주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다 보니 이제는 친손주처럼 느껴진대요. 명절 때 그 아이들이 오면 더 반갑다고 합니다. 재혼 생활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서로 의지하고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선배는 재혼 1년 만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재혼 배우자가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식사를 챙기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줬어요. 선배는 그때의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기념일도 챙기면 좋습니다. 처음 만난 날, 재혼한 날, 처음 여행 간 날.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거창한 건 아니어도 됩니다. 케이크 하나 사고 외식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부부는 매달 데이트를 합니다. 둘이서만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공연을 보러 가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거죠.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매달 부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달에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부인에 대한 사랑을 적어요. 부인도 답장을 쓰고요. 둘은 그 편지를 모아서 앨범처럼 보관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는 것도 추천합니다.
함께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고 사진관에서 찍어도 됩니다. 어떤 부부는 매년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옷을 입고 찍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과 모습이 변하는 걸 보는 재미가 있대요. 그 사진들이 둘의 역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겠지만 너무 개의치 마세요. 우리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재혼했다고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있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재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싸울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세요. 왜 재혼을 결심했는지, 서로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이죠. 외로움을 함께 이겨내고 싶어서,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선택한 길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밥을 먹을 때 마주 앉을 사람이 있다는 것, TV를 보면서 같이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혼자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넓은 집에 혼자 있던 그 적막함, 아무도 없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던 그 쓸쓸함을 말이에요. 지금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재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관계가 식어갑니다. 밥을 해주는 것, 빨래를 해주는 것, 말벗이 되어주는 것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제 친구는 매일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대요. 그 한마디가 다음날 아침을 더 따뜻하게 만든답니다. 건강할 때 더 많이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산책을 함께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작은 선물도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세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됩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사과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세요. 나중으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에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제는 그 말을 할 기회가 영영 사라졌습니다. 재혼 배우자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스킨십도 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하더군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재혼했다고 해서 자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동시에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양쪽 자녀를 모두 배려하세요.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선물을 준다면 같은 수준으로 준비하고 관심도 골고루 나눠주세요. 재혼 생활의 성공은 결국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단점은 이해하려고 애쓰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전 배우자와 비교하거나 다른 부부와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어떤 분은 친구 부부가 너무 다정해 보여서 자신의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는 것, 저녁에 산책하는 것, 주말에 장을 보러 가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재혼 생활을 만듭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날 배우자와 함께한 일, 좋았던 순간, 웃었던 일을 기록해요. 나중에 읽어보면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많더래요. 힘들 때 그 일기를 읽으면 다시 힘이 난답니다. 재혼 생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1년 차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힘들 겁니다. 2년 차에는 조금 익숙해지고 3년 차가 되면 편안해집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재혼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도 받고 조언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혼 부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여행도 함께 갑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해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함께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거나 수영장에 가거나 요가를 배우거나 건강도 챙기고 함께 시간도 보내니 일석이조입니다. 재정 관리도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의료비는 준비됐는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보험은 있는지 점검하세요.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재정 상태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숨기거나 애매하게 하면 오해와 의심만 생깁니다. 유언장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상황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 재산이 생기거나 건강 상태가 변하거나 자녀들 상황이 달라지면 유언장도 수정해야 해요. 재혼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라면 두려운 일이지만 함께라면 견딜만 합니다.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해지고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럴 때 비웃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해하고 도와주세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테니까요. 한 부부는 남편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어요. 매일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추억을 나누면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기에 이제는 자신이 돌봐줄 차례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동반자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 이름을 불러줄 사람,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재혼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외로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자녀들이 반대해도 친구들이 걱정해도 여러분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혼 생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나세요. 오늘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런 마음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은 재혼 부부들을 봤습니다. 성공한 분들도 있고 실패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게 많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재혼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낼지, 함께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재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하기로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재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기를, 앞으로의 날들이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이미 재혼하신 분들에게는 지혜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존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